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이상하면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열받는 일이 많아서 제 몸 안엔 분노가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동거했던 애인 때문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할 때였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장사꾼은 물건을 팔면서 간과 쓸개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사람 좋은 줄 알고 점점 더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뭐랄까, 막대한다는 느낌? 그래서 화가 늘 나 있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쩌겠어요. 그 화를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인맥도 쌓다 보니 근처 노래방 하는 사장님하고 가까워져서 호영호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끝나고 집에 가봤자 혼자 있고 쓸쓸하다 보니 그 형님과 마음이 금방 맞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형님과 친한 여동생을 우연히 알게 됐고 그녀의 미모에 푹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 형님을 졸랐습니다. 형님, 친동생이라면서요. 저런 동생을 왜 소개 안 시켜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넌 감당 못하니까 만나지 마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저런 미인한테는 차여도 좋으니까 소개만 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그 형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만나지 마, 이러면서 딱 자르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님 말씀이 옳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에게 소개시켜주기 아까워서 거짓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억지로 접근해서 어떻게 우리 둘은 만나게 됐습니다. 그거란 노래방 형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너 울 동생 만날 자신 있냐? 왜 자꾸 그렇게 겁을 주십니까? 그러자 형님은 자기 여동생의 과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남성 관계도 좀 심했고 이미 동거돼 있던 남자도 있었더군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여자를 사람 만들어 보고 싶단 알다가도 모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고칠 수 있고 저를 만나면 그런 문제는 싹 해결될 거라고 자만에 빠진 겁니다. 형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저는 그녀를 만나게 됐고 우리 사이는 점점 깊어졌죠.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갈등은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제가 날짜를 깜빡해서 서울역에 오신 어머니를 마중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놀고 있는 동거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골 노인이 오랜만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데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동거녀가 마중 나가면 모양새도 좋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짜증을 엄청 내더군요. 솔직히 100% 이해했습니다. 급하게 연락했으니 욕먹을 각오로 부탁을 했고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내가 당신 어머니를 왜 챙겨야 하는데? 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급하게 연락해서 화내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결혼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맛대고 사는 사이에 당신 어머니를 왜 챙기냐며 재수없이 말하니까 화가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화를 꾹 참고 또 참는 게 습관이 돼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거의 애원하듯이 싹싹 빌었습니다. 날짜를 착각해서 그런 거니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몰라, 알아서 해, 이러곤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서울역으로 갔을 줄 알았습니다. 여자친구 성격이 짜증내면서도 할 것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툴툴거리면서도 서울역에 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였죠.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서울역으로 어머니 마중을 나갔을 텐데 어머니가 집 앞에 도착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정말 화가 나더군요. 게다가 집에 온 어머니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집안 꼴이 엉망이니 하며 간접적으로 한심하단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가신 후에 그녀와 좀 말다툼을 했지만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한 거니까 그냥 그 사건은 마음에 덮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그 후로 여자친구는 옛 직장 동료인 남자들과 종종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제 속을 썩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정말 화가 너무 나더군요. 그리고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저는 괴로워하다가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미 형님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서 동생 만나지 말라고 했지. 내 동생이지만 걔는 이상하니까 그냥 접어. 친오빠가 이 정도로 말하는데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날 속상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한심해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녀가 와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해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갑자기 그녀가 있는 애교 없는 애교를 다 부리더군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사르르르 녹더군요. 그렇게 그녀를 받아주고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녀가 또 없는 겁니다. 순간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모아둔 현금이 사라진 겁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래대금으로 모아둔 거고 그녀 몰래 숨겨둔 건데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훔쳐갔더군요. 눈에 불이 켜지고 화는 머리끝까지 나고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바로 노래방 형님에게 찾아갔죠. 그러자 형님이 자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동생 수소문해서 찾아다 줄 테니까 기다려. 형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마침 시골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서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고 잠시 시골에 내려갔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노래방 형님과 통화는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다시 왔는데 아니 세상에 노래방 형님 가게 문은 닫혀있고 상중이란 표시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노래방 형님은 연락도 안 되고요. 그동안 가게를 대신 봐준 지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그쪽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동네 상가 번영회장인 세탁소 사장님이 장례 비용으로 가게마다 5만 원씩 걷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런 사고는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가게 문이 열렸길래 노래방 형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 거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형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동생이 죽었어. 이러는 겁니다. 동거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 얼떨떨하더군요. 내 돈 갖고 튄 여자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고? 이걸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돈은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형님이 화를 내더군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돈이 문제냐? 그 말에 솔직히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한때 한 입을 덮고 살던 여자친구인데 슬프기도 했지만 이제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순 없고 그렇다고 형님에게 대신 돈을 물어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 묘비라도 찾아가서 신세 한탄이라도 하게 그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유골은 강에다 뿌렸어 이러더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삼류소설도 아니고 내 돈 갖고 도망친 그녀는 사고로 죽고 그녀의 오빠는 이젠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하니까 눈알이 돌아가더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깝기도 했고요. 그 사건 이후로 그 형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도 동거녀 사망 이후에 그 형님 보기가 꺼려지고 주변 소문에 따르면 그 형님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제가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는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괜히 이런 걸로 계속 싸우기 싫어서 저도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노래방 형님 가게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지더니 나중엔 아예 가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이사 간다고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 화를 삭히고 있는데 주변에선 잊으라고 하더군요. 워낙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터라 그렇게 넘어가고 제 돈 2천만 원 행방은 잊고 지냈죠. 죽은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어쨌든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았고 저는 가게 분점을 하나 열었어요. 무슨 과일 가게에 분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지인이 이쪽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알던 거래처를 공유하고 가게 운영도 도와주는 걸로 지인의 수익금을 조금 나누는 걸로 했으니 분점 같은 개념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어쨌든 그 지인의 가게 일도 돕다 보니 여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을 만큼 몸은 두 배로 바빠졌죠. 그러다가 지인이랑 소주 한잔 하게 됐고 지인이 아는 형님이란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중고차 매매를 하시는데 엄청 호탕하고 성격도 좋아서 그날 금방 친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술도 자주 마시게 되고 나중엔 지인보다 더 가까워져서 거의 속마음을 터놓는 호영호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하게 됐죠. 근데 중고차 형님이 슬쩍 힌트를 주더군요. 내 와이프가 굉장히 어려. 게다가 엄청 미인이고 내가 땡 잡은 거지. 그때만 해도 부럽기도 하고 도대체 얼마나 미인인가 궁금해서 중고차 형님 집에 갔는데 세상에나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거녀가 앞치마를 입고 자기 왔어요? 이러며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저랑 같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 이름을 크게 불렀고 그녀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엄청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피해 얼른 안방으로 숨는 겁니다. 중고차 형님은 뭐야 서로 아는 사이야? 이러면서 계속 당황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신경 쓰이겠어요? 당장 방문을 두들기며 나와봐 당신 여기 왜 있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제가 그녀를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안방으로 숨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방문을 두들기며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죽었다며 라며 소리를 치고 중고차 형님은 저를 말리며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성을 찾고 그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방 형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손이처럼 그러니까 형님이 노래방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중고차 형님이 엄청 놀라면서 맞아. 그럼 네 말이 진짜야? 이러는 겁니다. 일단 죽은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버젓이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 빨리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죠. 당연히 중고차 형님도 같이 소리치니까 그녀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세게 나가려고 왜 속였어? 왜 그렇게 쇼를 한 거냐고? 하고 첫 판부터 치고 들어갔죠. 그녀는 한숨을 한번 푹 내쉬더니 너가 거머리같이 들러붙었으니까 그러지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그리고 굳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도망쳐야 했나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나 속인 것처럼 이 형님도 속여서 돈 훔쳐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그녀는 당신이 스토커처럼 쫓아다녔잖아. 당신 집착증이 있어서 무서워서 그런 거야. 지금도 나 뒷조사해서 쫓아온 거지. 그치? 아예 허언증 환자 마냥 거짓말을 마구 쏟아내고 이러니까 중고차 형님도 제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갑자기 제 멱살을 잡더니 그래 너 지금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냐? 이러는 겁니다.
그녀의 거짓말에 모든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겁니다. 진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 문제 이야기하고 경찰서 가서 따지자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니까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중고차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돈은 왜 갖고 튄 거냐고 물었죠. 그 말에 여자친구는 헛소리 말라면서 조목조목 따지더군요. 일단 그 돈엔 자기 돈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혼 관계니까 절도도 아니라면서 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거녀는 어쨌든 저는 제 몫을 가져온 거고요. 저 남자는 저를 스토킹 중이에요. 제가 죽었다고 뻥치는 거 보세요.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후 사정 모르는 경찰은 제가 동거녀를 쫓아다닌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게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허언증 환자 취급까지 했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했죠.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허무맹랑하게 들릴 테니까요. 이걸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했는데 문득 떠오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가 번영회장인 세탁소 사장님이 장례비를 걷어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갔죠. 그리고 추궁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일절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진짜로 장례식 한 겁니까? 그래서 장례비 걷어갔잖아요. 번영회장은 찍소리 안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신고하거나 공범으로 어떻게든 몰아가겠다고 추궁하니까 번영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아이 나도 그런 줄은 몰랐지. 나도 진짜로 사망한 줄 알고 돈을 거둔 거야. 이러는 겁니다. 번영회장님 말로는 노래방 형님이 동생인 동거녀가 사망했고 경황이 없으니 장례비만 걷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 장례비 걷어서 노래방에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오빠와 동생이 서로 짜고 동네 사람들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세탁소 사장이 떳떳하다면 신고하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노래방 사장을 신고했죠. 그리고 번영 회장님과 중고차 형님이 만나서 증언까지 다 해줬습니다. 하나 둘씩 베일이 벗겨지자 중고차 형님은 경악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동거녀 아니 그 형님의 아내를 추궁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 말이 맞네. 이 여자 완전 사기꾼이야. 이러는 겁니다. 바로 이혼하겠다고 하며 소리소리치고 이미 동거녀는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형님도 2달 만에 경찰이 잡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나서 따지니까 뭔가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막았죠. 됐고요. 나는 형님이나 동거녀 전부 다 절도죄, 혼인빙자 사기죄 등 전부 다 쳐넣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렇게 법이란 법은 다 읊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동거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토록 연락을 하고 싶을 땐 닿질 않더니 이제야 처음으로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자꾸 호맹맹이 애교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고차 형님 말씀으론 평소에 그녀가 몇백만 원 쇼핑을 하며 사치가 심했다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게 당연하지만 허영심은 여전하더군요. 그 형님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며 이를 아득바득 갈았고요. 저는 당연히 그쪽 집안 엿먹일 준비를 차곡차곡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절도죄로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죄로 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담은 분노가 뭔지 이참에 제대로 보여줄 참입니다. 화를 싹 다 풀어버릴 거예요. 착하게만 사니까 누굴 호구로 보나 본데 착한 사람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착한 사람에게 평소에 잘 해주십시오.